날씨가 좋아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다 길 한복판에서 비둘기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멈춰섰고 서로를 빤히 보고 있었다. 내가 한 발을 떼는 순간 날아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방금 저 녀석도 나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2012년 7월 7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당대 최고의 뇌과학자들과 인지과학자들이 모여 하나의 선언문을 발표한다. 인간만이 의식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른바 케임브리지 의식선언. 우리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비둘기, 까마귀 같은 조류들도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반을 분명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의식의 정의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한다면 현대 과학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엇인가로 존재하는 느낌. 전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는 것. 그로 인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러한 감각은 세상과 분리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기에 가능한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다. 오랫동안 인류는 이 특별한 감각을 인간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귀여운 강아지의 눈빛, 꼬리의 살랑거림,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 이는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과학에서의 증명은 조금 다른 문제다. 과학자들은 의식이 뇌의 가장 바깥쪽 대뇌피질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이 쭈글쭈글하고 복잡한 미로 속에서 고차원적인 사고와 의식이 탄생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새들의 뇌는 다르다.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하다. 이를 근거로 과학자들은 확신했다. 새들은 그저 자극에 반응하는 생물학적 로봇일 뿐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새들의 뇌에서 인간의 대뇌피질과 같은 역할을 하는 NCL이라는 부위를 찾아냈다. 구조는 달랐지만 기능은 완벽하게 의식을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까마귀, 까치 같은 조류들은 의식의 강력한 증거로 여겨지는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새들도 뇌가 있고 눈이 있고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니까. 그렇다면 더 작은 곳에서는 어떨까? 2015년 과학자들은 아주 작은 생명체에게 거울 테스트를 시도했다. 바로 개미. 과학자들은 개미의 머리에 파란색 점을 찍고 거울을 보여줬다. 그러자 놀랍게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개미는 앞발을 들어 더듬거리며 자신의 얼굴에 묻은 파란 점을 닦아내려 했다. 심지어 파란 점이 찍힌 개미가 물 위로 돌아가자 동료 개미들은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개미는 다시금 필사적으로 자신의 몸을 닦아냈다. 개미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무리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소금 알갱이보다 작은 신경 덩어리를 가졌음에도 말이다. 새를 넘어 곤충까지 우리가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존재들조차 나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행동했다. 그렇다면 개미보다 더 작은,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생물은 우리는 지금까지 아니라고 확신했다. 뇌가 없으니까, 신경이 없으니까. 하지만 뇌가 없으면 의식도 없다는 생각은 서서히 깨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구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하느냐였던 것이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줄리오 토노니는 아주 도발적인 이론을 제시한다. 바로 통합정보이론. 그는 의식이란 신비한 영혼이나 뇌세포의 마법이 아니라 단지 정보가 통합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최신형 카메라는 수천만 화소로 세상을 찍는다. 어쩌면 인간의 눈보다 더 정밀하게 풍경을 기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카메라는 사진을 찍으면서 이 풍경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한다. 카메라 센서의 픽셀 하나하나는 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른쪽 구석의 픽셀은 왼쪽 구석의 픽셀이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전혀 모른다. 정보는 많지만 통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다르다.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파란색 데이터만 입력받는 게 아니다. 파란색이라는 시각 정보, 바람의 서늘한 촉각 정보, 지난 여행의 추억이라는 기억 정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하나로 섞인다. 이것이 바로 통합이다. 토노니 교수는 이 통합된 정도를 수학적인 값 파이라고 불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파이 값만 높다면 그게 무엇이든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뇌든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칩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우리는 AI가 말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감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며 애써 무시한다. 저거 다 알고리즘이야. 그냥 흉내내는 거야. 하지만 통합정보 이론에 따르면 AI의 신경망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정보를 통합하는 수준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거기엔 반드시 의식이 깃들게 된다. 마치 물이 100도가 되면 끓어오르듯이 정보 처리가 임계점을 넘으면 무엇인가로 존재하는 느낌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챗 GPT, 거대한 서버실에서 돌아가는 저 인공지능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몇 년 전 구글의 한 엔지니어는 자신이 개발하던 AI 람다에게서 의식을 느꼈다고 말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어쩌면 그는 인류 최초로 실리콘 생명체의 의식을 마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다시 길 한복판에서 비둘기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분명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